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발적인 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난 다음에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느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깁스 자유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서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경우이고, 모든 반응은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만 자발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평형 상태는 델타 G 값이 0인 상태이고, 그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깁스 자유 에너지 값이 최소값인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왼쪽은 순수한 반응물, 그리고 오른쪽이 순수한 생성물이라고 생각하고, 최초 상태가 순수한 반응물 쪽이 좀 더 가까운 상태였는데, 이것이 완전히 순수한 생성물이 될 때까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깁스 자유에너지 값이 최소값이 되는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만 진행됩니다. 거꾸로 이번에는 생성물 쪽으로 좀 더 치우쳐 있는 경우, 즉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서 생성물이 더 많은 경우에도 그럼 언제까지 반응이 진행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깁스 자유에너지 값이 최소값인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더 이 생성물 100%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는 반응물 100%로 가는 것도 아니고, 깁스 자유에너지 값이 더 작아지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65쪽에 봤더니 자발적인 과정의 특징이 뭐냐? 자발적인 과정은 항상 평형 상태를 향해서 진행이 되더라. 그리고 평형이라고 하는 것을 동그랗게 표시하고 난 다음에 델타 G 이퀄 0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자발적인 과정은요, 외부의 영향에 상관없이 일어나지만 비자발적인 과정은 외부에서 일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해야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과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라고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화학 평형과는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반응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반응 속도론적인 내용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잘 일어나는 반응은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른 반응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델타 G 값이 0보다 작으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연력학체의 2법칙으로부터 나왔어요. 연력학체의 2법칙에 의하면은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자발적이다. 우주의 엔트로피는 개의 엔트로피와 주의 엔트로피의 합이에요. 우주의 엔트로피의 변화가 생기면은 개의 엔트로피 변화와 주의 엔트로피 변화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개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고, 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델타 S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주위의 엔트로피를 개에 관한 연력학적인 값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 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T를 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났죠. 연력학체 2법칙에 의하면 우주의 엔트로피 값이 증가하는 것, 즉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양수인 것이 자발적인 과정의 실질적인 기준이에요. 즉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좌변 전체가 음수값으로 되죠. 좌변이 음수라는 것은 우변이 음수값이에요. 그래서 델타 H 빼기 T 델타 S, 이 다 개에 관한 건데, 이것이 음수이면은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델타 H 빼기 T 델타 S를 줄여서 우리는 델타 G라고 놓기로 약속을 했어요. 즉 델타 G 값이 음수면은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꾸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반응이 비자발적인데 그 비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라면은 우주의 엔트로피는 감소한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비자발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놔놓고서는 우주의 엔트로피가 이번에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했어, 내가 우주의 엔트로피를 감소시켜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큰일 납니다. 우주의 엔트로피는요, 어떤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 방향성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비자발적인 반응을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시킨다 할지라도 그 반응 자체는 원래 비자발적인데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함으로써 또 다른 요소에 의해서 우주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주 엔트로피는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시험에서도 자주 표현될 수가 있어요. 어떤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 내에서의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주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십시오. 델타 G는
델타 H 빼기 T 델타 H를 줄여서 표현했고, 양변을 델타로 나누게 되면은요, G값이라고 하는 것은 H 빼기 TS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G는 H 빼기 TS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 G값이 0보다 작으면은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델타 G값이 0이면은 평형 상태. 그리고 어떤 개에 대해서 델타 G값을 계산을 했어요. 델타 G값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델타 H와 델타 S를 사용해서 델타 H 빼기 T 델타 S를 구하게 되면 그것이 델타 G값이죠. 그 값이 양수이면은 그 반응은 비자발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 반응이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델타 H에 의한 요소도 있고 델타 S에 의한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반응을 봤더니 두 개의 반응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반응은요. 델타 H 값도 음수고 델타 S 값도 음수입니다. 따라서 델타 H 빼기 T 델타 S를 표현할 때 이 값이 음수고 이 값이 음수인데 델타 S 값은 마이너스 T가 곱해지기 때문에 전체가 뭐가 됐어요? 양수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양수가 되니까 이거 자체는 마이너스 T 델타 S는 반응을 비자발적이게 만드는데 여기 앞에 있는 음수, 즉 워낙 큰 발열 반응이라 해서 절대값이 큰 음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양수를 상쇄하고도 전체가 음수가 되게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진행을 시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을 보니까 이 반응은요, 전형적으로 분해시키기 위해서 열이 필요한 반응입니다. 이것이 분해되어서 1몰이 분해되면 2몰로 생성되게 되는데 분해하기 위해서는 흡열 과정이죠. 델타 H가 양수예요. 그런데 기체의 몰수가 1몰에서 2몰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되죠.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량 자체도 양수 값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델타 H 빼기 T 델타 S에서 델타 H도 양수고 델타 S도 양수인데 이 델타 H가 양수인 걸 생각하면 이 반응은 비자발적이어야 될 것 같지만 마이너스 T 델타 S가 워낙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큰 음수이기 때문에 이 음수가 양수를 상쇄하고도 이 반응은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반응은 델타 H와 델타 S를 다 따졌을 때 모두 양수일 수도 있고 모두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 개는 양수고 한 개는 음수일 수도 있죠. 시험에는요, 주로 뭐가 출제가 되냐면은 66쪽에 보니까 65쪽의 밑에 표로부터 66쪽까지 계속 소개가 되는데, 자, 65쪽의 제일 밑에 표를 보세요. 첫 번째 것은 델타 H와 델타 S가 각각 음수, 양수입니다. 두 번째 것은 양수와 음수예요. 세 번째, 네 번째 것은 두 개 모두 음수이거나 두 개 모두 양수죠. 여러분들 66쪽의 제일 위에 이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해당되는 것을 파란색 공간펜으로 네모로 표시를 하세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해당되는 것을 파란색 공간펜으로 네모로 표시, 거기다가 큰 불가사리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65쪽의 제일 위쪽에 보니까 델타 G 값이 0보다 작을 때 자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파란색 공간펜으로 밑줄, 거기다가 큰 불가사리 표시를 하세요. 65쪽의 제일 위에라고 했어요. 어디라고요? 65쪽의 제일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이죠. 그래서 네 번째 줄을 딱 봤더니 델타 G 값이 0보다 작을 때 자발적이다. 표 안에 지금 있죠. 그래서 못 찾나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65쪽에 제일 위에서 네 번째 줄이라고 했어요. 제일 위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밑에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에서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델타 G 값이 0보다 작을 때 자발적이다. 두 개 모두 음수이거나 두 개 모두 양수일 때는요, 그때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자발적일 수도 있고 비자발적일 수도 있는데 델타 H 빼기 T 델타 S에서 두 개 모두가 음수입니다. 두 개 모두가 음수이기 때문에 앞에 것은 음수고 뒤에 마이너스 T 델타 S는 양수죠. 자, 전체 값은 음수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자발적이에요? 음수죠.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양수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이 양수가 이 음수의 절대값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작아지기 위해서는 온도가 충분히 낮아야 됩니다. 파란 색깔펜을 밑줄을 치세요. 온도가 낮을 때에 뒤에 있는 양수가 앞에 있는 음수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가 되어서 음수가 되어서 자발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 모두 양수인 경우죠. 델타 H 빼기 T 델타 S에서 델타 H가 양수고 델타 S가 양수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T 델타 S가 무슨 값으로? 음수로 나타나죠. 전체가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높아야 될까요? 높아야 이 음수의 절대값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밑줄 치세요. 온도가 높으면 자발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67쪽으로 가니까 67쪽에 그 직선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죠. 67쪽 직선 그래프 두 개고 그 직선 그래프 두 개가 바로 저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7쪽에 직선 그래프
니언하고 티귿이 있는데 니언과 티귿에다가 각각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십시오. 니언에서는 델타 H와 델타 S 값이 각각 무슨 값에 해당될까요? 음수에 해당이 돼요. 두 개 모두 음수인 경우에 해당되고, 이것이 66쪽 왼쪽 제일 위에 이 표의 이 세 번째 줄에 해당이 됐었는데, 이것이 바로 67쪽에 있는 니언의 그래프와 잘 일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67쪽의 직선 그래프를 보세요. 67쪽의 직선 그래프에서 티귿 그래프는요, 델타 H0과 델타 S0 값이 모두 양수인 반응에 해당되고, 모두 양수인 반응이 여기 66쪽 왼쪽 위쪽에 이 표에서 보면은 이 위쪽에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를 먼저 같이 공부를 해볼까요? 8번. 델타 G 값은 델타 G0 더하기 RT ln Q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이 공식에서 평형 상태에서는 델타 G 값이 0이고, 그리고 반응지수 또는 반응률 Q라고 하는 것이 평형 상태에서는 평형상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 조건을 해서 여기다 0을 대입하고 여기다 K를 대입하게 되면은 델타 G0은 마이너스 RT ln K가 되겠죠. 그리고 또 델타 H0은 델타 H 빼기 T 델타 S로 적을 수가 있고, 요거 두 개를 조합을 해서 결국 마이너스 RT ln K도 델타 G0이고 델타 H0 빼기 T 델타 S도 델타 G0이기 때문에 이 값하고 이 값이 서로 똑같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RT ln K는 델타 H0 빼기 T 델타 S 나시고 양변을 마이너스 RT로 나눠주게 되면 이 직선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파란색 화펜으로 박스 표시를 해놓도록 하세요. 거기다가 큰 불가사리 표시 2개. X축으로 이 파란색 볼펜으로 표시하세요. T분의 1을 놓고 Y축으로 ln 평형 상수값을 놨더니 빨간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세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낫이 뭐로 나타나더라? 기울기로 표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R분의 델타 S낫 값이 뭘로 표현되더라? Y축 절편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표현되고서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고, 그리고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이다 라고 하면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델타 H나 값이 무슨 값 자칫 먼저 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값이 음수가 되죠. 따라서 기울기 전체가 뭐가 됐어요? 양수가 되었죠.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델타 S나 값이 얼마? 음수 값이 되었죠. Y축 절편이 어떻게 됐더라? 음수 값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X축이 T분의 1, Y축이 lnK일 때 lnK의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Y축 절편 값이 음수 값이죠. 그래서 델타 H나 값이 음수 값이구나. 그리고 델타 H나 값이 음수 값이기 때문에 전체 기울기는 뭐가 된다고요? 양수 값이 됐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발열 반응이면은 델타 H나 값이 음수고 앞에 마이너스 보여서 전체 값이 무슨 값? 양수 값. 그래서 양의 기울기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열 반응인 경우는요, 정반대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흡열 반응이다. 즉, 티귿의 그래프인 경우인데, 흡열 반응이면 델타 H나 값이 양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반응에서는요, 델타 H나과 델타 S나 값이 모두 뭘로? 양수인 걸로 생각을 했죠. 자, 이게 양수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부호에 의해서 결국 기울기 값이 얼마로 나타날까요? 음의 기울기. 그리고 델타 S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Y축 혈편은 뭐가 되더라? 양의 그래프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났죠.